바닥으로 떨어지는 숟가락. 손끝이 차갑게 굳어갑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십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만 합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딸의 날카로운 비명소리. 낡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평생 산처럼 든든했던 등. 그 등이 오늘따라 작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억지로 짜내는 아버지의 목소리.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처럼 온몸에 힘이 빠져나갑니다. 삐용, 삐용.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소리.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혈관이 막혀간다는 의사의 말.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났습니다. 하얗게 질려버린 딸의 얼굴.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아버지. 차가운 병원 복도에는 적막감만 가득 차오릅니다. 우리 부모님의 혈관은 지금 안전한 걸까요? 오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울릴 겁니다. 퇴원하던 날의 하늘은 유난히도 흐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평생 톱을 쥐던 거친 손이 이제는 컵 하나도 못 줍니다. 덜덜 떠는 손을 숨기려 바지 주머니에 깊숙이 넣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딸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파옵니다. 약값이 너무 비싸구나. 아버지는 처방전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십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늙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말합니다. 비싼 영양제라도 드시라고. 하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딸의 월급은 뻔하고 아버지는 수입이 없습니다. 보약 한 제 지어드려야 하는데 딸은 밤마다 통장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칩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쿵 소리가 납니다. 딸이 놀라 뛰어가 보니 아버지가 쓰러져 계십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며 겨우 벽을 잡고 계십니다. 막힌 혈관이 보내는 경고.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은 두 사람. 아버지는 억지로 웃어 보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그 말이 더 아프게 찌릅니다. 돈이 없어서 몸을 방치하는 시니어들의 서글픈 현실. 만성 씨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혈관은 점점 더 굳어갑니다. 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고집을 부립니다. 나 병원 안 간다. 약도 안 먹을란다. 돈 아까워 그러시는 걸. 딸이 모를 리 없습니다. 아빠, 제발 왜 그래요? 딸이 처음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자식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던 노인. 그 마음이 가시가 되어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안개처럼 피어오릅니다. 아버지는 돌아 누워버립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어깨를 들썩이십니다.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자책감. 그것이 몸보다 더 아픕니다. 딸은 주방 구석에 앉아 소리 없이 가슴을 줍니다. 엄마도 일찍 떠나고 남은 건 아버지뿐인데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영양제 살 돈 30만 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현실. 세상이 원망스러워집니다. 지현 씨는 하늘을 보며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바람만 쌩하고 불어옵니다.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아버지가 다시 건강해졌으면, 절망의 깊은 밤이 그렇게 깊어만 갑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딸 지현 씨의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는 울고만 있을 수 없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아버지를 살려내겠다 다짐합니다. 그 길로 아는 의사 선배를 찾았습니다. 두 손을 꼭 잡고 매달렸습니다. 돈 안 들고 혈관 고치는 법, 제발 좀 알려주세요. 선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종이에 글자 하나를 적어주었습니다. 이걸 매일 드시게 하세요. 보약보다 나을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뜻밖의, 그리고 너무나 흔한 식품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면 단돈 3,000원이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였습니다. 겨울 무는 산삼과 같다더니 그 말이 진짜였습니다. 지현 씨의 눈에 다시 희망의 불꽃이 튑니다. 3,000원으로 아빠를 살린다. 마트로 달리는 딸의 발걸음,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집니다. 지현 씨는 마트 채소 코너에서 가장 단단하고 매끄러운 무 3개를 골랐습니다. 단돈 3,000원이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첫 번째 행동이 시작됩니다. 딸은 매일 아침마다 무를 껍질째 깨끗이 씻었습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숨은 비밀이 바로 껍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얇게 썬 무를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 채반에 널었습니다. 무가 꼬들꼬들하게 마를 때까지 정성껏 바람을 맞췄습니다. 말린 무를 가볍게 덮어서 따뜻한 차로 우려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아버지는 구수한 냄새에 이끌렸습니다. 딸은 군말 없이 따뜻한 무차를 아버지의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아빠, 일어나면 이거부터 마셔. 아버지는 투덜거리면서도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 그것은 딸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이 이어집니다. 딸은 매일 저녁 식탁에 생무즙을 갈아 올렸습니다. 무에 든 매운맛 성분이 혈전을 녹여준다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한 겁니다. 처음에는 맵다고 손살에 치던 아버지, 딸이 지켜보고 서 있자 꿀꺽꿀꺽 마셔버립니다. 어라, 속이 시원하네. 아버지는 부쩍 소화가 잘 된다며 조금씩 밥숟가락을 크게 뜹니다. 세 번째 변화가 찾아옵니다. 지연 씨는 주말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아빠, 나랑 마트까지 걸어가자. 처음에는 100걸음도 못 가던 발걸음. 딸은 아버지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가의 핀 민들레도 보고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항상 기름진 고기 대신 무나물과 무조림이 올라왔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는 새로운 무가 채 썰려 나갔고 거실에는 구수한 무차 냄새가 가득하게 고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는 말은 딸의 정성 앞에서 조금씩 무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스스로 아침마다 무차를 끓이십니다. 삐걱거리던 주방 문소리가 이제는 정겨운 음악처럼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아버지가 이불을 휙 걷어내십니다.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시더니 얼굴 가득 미소를 띱니다. 지연아, 나 손에 힘이 들어간다. 딸은 주방에서 조리를 멈추고 거실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단단히 쥐고 스스로 밥을 드십니다. 젓가락질도 예전처럼 정교합니다. 어지럽다던 두통도 사라지고 안색이 몰라보게 맑아지셨습니다.
다시 찾은 병원 검진 날.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혈관 수치가 너무 좋아졌네요. 도대체 뭘 드신 겁니까? 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싼 보약 대신 먹은 3,000원짜리 무. 그리고 매일 함께 걸었던 시간. 그것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굳은 손목에 다시 따뜻한 피가 돕니다. 고맙다 내 딸아. 아버지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십니다. 평생 자식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보지 못했던 무뚝뚝한 아버지. 그 눈물이 딸의 가슴에 알알이 박혀 들어옵니다. 돈이 없어서 포기하려 했던 생명. 소박한 식탁이 살려냈습니다. 지연 씨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마음껏 흘립니다. 행복의 웃음소리가 두 사람의 주위를 감쌉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는 무엇이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행복과 건강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영양제와 몸에 좋은 보약, 그것만이 정답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단돈 몇천 원으로 살 수 있는 주변의 흔한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가족을 향한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거친 손을 오늘 한번 꼭 잡아보세요. 그 혈관이 마르지 않도록 작은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오늘 준비한 소박한 무 한 덩이가 부모님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따뜻한 무차 한 잔 건네는 오늘. 그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부모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